내 마음을 알아야 세상 속에서 나답게 설 수 있습니다. 나와 세상을 잇는 마음의 이야기.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황심소 심리 미스터리 소설 연작. 그 증상 마음이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몸이 말을 듣지 않아요. 제2부. 병명이라는 이름의 함정. 서울대학교 병원의 진료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흐르고 있었다. 긴 테이블 위에 놓인 여러 장의 임상보고서를 신경과 오준혁 교수는 천천히 다시 넘겨보았다. 이 보고서에는 지훈이 겪고 있는 모든 증상과 처방된 약물들이 정리돼 있었지만 보고서를 읽을수록 오 교수의 얼굴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다. 모든 검사가 정상이라는 것은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거죠? 오 교수는 마주 앉은 이현우 박사를 바라보며 물었다. 이 박사는 침착한 목소리로 답했지만 그의 눈빛 역시 불안했다. DSM-5 기준으로 보면 분명 신체 증상 장애입니다. 하지만 처방된 에스시탈로플람이나 듀록세틴이 효과가 없다는 건 이상하죠. 사실 이런 경우 마음의 문제라는 것도 분명히 고려해야 하는데. 이 박사의 말끝은 흐려졌다. 병원 내부에서는 약물로 통제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약물을 통해 명료한 결과를 얻는 것이 의사들에게 가장 중요했고 그 외의 접근은 암묵적으로 무시되거나 배척되었다. 이때 전공의 박지영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교수님, 사실 지훈이는 약을 먹을수록 증상이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환각과 더불어 자해 충동까지 호소하고 있어요. 약이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키는 것 같아요. 오 교수는 짧게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약을 빼면 증상이 더 악화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신체적인 증상을 관리하는 게 우선이니까요. 이 박사가 조용히 반박했다. 문제는 우리가 계속 신체 증상만 관리하려 한다는 겁니다. 환자가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은 명백히 약물로 잡히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마음의 문제를 계속 무시하면 지훈이의 상태는 점점 더 나빠질 겁니다. 오 교수의 표정이 차가워졌다. 이 박사님, 마음의 문제라는 걸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있습니까? 우리가 가진 건 검사 결과, 약물 효과 이 두 가지뿐입니다. 두 사람 사이의 긴장감이 진료실 전체를 가득 채웠다. 전공의 박지영은 눈치를 보며 조용히 보고서를 다시 훑었다. 완벽하게 정리된 임상보고서 위에는 약물 치료의 용량과 기간이 깔끔하게 기재돼 있었지만 정작 환자의 절박한 외침이나 내적 갈등은 단 한 줄도 기록되지 않았다. 며칠 후 지훈은 다시 진료실에 들어섰다. 그는 수척한 얼굴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생기가 없었고 몸은 약물로 인해 심하게 지쳐 있었다. 오 교수는 형식적으로 물었다. 약 잘 먹고 있죠? 증상은 어때요? 지훈은 힘겹게 입을 열었다. 약을 먹으면 오히려 더 이상해져요. 자꾸 이상한 게 보이고 무섭고 숨이 막혀요. 오 교수는 잠시 침묵한 뒤 다시 형식적인 어투로 말했다. 네, 일단 약물 용량을 조금 조정해 볼게요. 곧 좋아질 거예요. 지훈은 힘없이 진료실을 나서며 생각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치료일까? 약은 점점 나를 병들게 하는데 왜 아무도 이건 보지 않는 거지? 그가 떠난 진료실에서 이현우 박사는 오 교수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환자의 고통을 약물로만 통제하려는 게 과연 옳은 걸까요? 오 교수는 잠시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다 조용히 답했다. 우리에게는 이 보고서하고 약물뿐입니다. 다른 길은 아직 준비되지 않은 거죠. 두 사람 사이에는 긴 침묵이 흘렀다.
완벽한 임상 보고서는 테이블 위에서 아무런 해답도 주지 못한 채 조용히 놓여 있었고 지훈의 진짜 아픔은 여전히 미지의 미스터리로 남아 있었다. 서울대병원 신경과의 오준혁 교수는 진료실 책상 위에 놓인 두꺼운 환자 파일을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이미 MRI, CT, EEG 등 수십 장의 검사 결과들이 그의 책상 위에 널려 있었지만 그는 여전히 답답함을 떨칠 수 없었다. 모든 결과가 정상인데 도대체 뭐가 문제라는 거야? 오 교수는 무겁게 중얼거렸다. 그에게는 환자가 보여주는 분명한 신체 증상이 명확한 병명으로 정의되지 않는 상황이 견디기 힘든 혼란이었다. 병에 이름이 붙여지지 않으면 마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 같은 찝찝함이 그의 내면을 계속 괴롭혔다. 이때 전공의 민지훈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교수님, 환자의 증상이 명백한 기면증과 유사하지 않습니까? 차라리 기면증 진단을 내리고 관련 약물을 적극적으로 써보는 게 어떨까요? 오 교수는 잠시 멈추었다가 깊이 생각하는 듯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도 일리가 있지. 이미 간질발작으로 치료를 시도해봤지만 효과가 없었으니까 기면증으로 분류하고 약물을 처방해서 경과를 한번 보자고. 결국 지훈의 기록에는 기면증 의심 환자라는 새로운 병명이 추가되었고 곧바로 관련 약물이 처방되기 시작했다. 오 교수는 부모를 진료실로 불러 차분한 어조로 설명했다. 환자의 증상이 지금 기면증하고 굉장히 유사합니다. 이 병은 명확하게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질환인데요. 약물 치료로 증상 조절이 가능해요. 오늘부터 메틸페니데이트 아침마다 20mg씩 처방하겠습니다. 그리고 발작 증상을 조절하기 위해서 클로나제팜을 매일 밤 1mg 투여하는 걸로 진행할게요. 지훈의 부모는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다. 그 약들은 안전한 건가요? 부작용은 없을까요? 오 교수는 단호한 목소리로 답했다. 모든 약물에는 부작용이 있는데요. 지금으로선 증상을 억제하는 게 우선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발작을 멈추는 거니까요. 꾸준히 복용하면 좋아질 거예요. 하지만 지훈의 어머니는 집으로 오는 길에 남편에게 말했다. 정말 약으로 좋아질까? 병명을 붙이고 약을 처방하면 해결되는 거 맞을까? 아버지는 말없이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을 주었다. 그의 내면에서도 비슷한 의문이 떠나지 않았다. 약물 치료를 시작한 지훈은 점점 더 몽롱한 상태에 빠졌다. 몸은 더 무거워졌고 현실감은 점점 희미해져 갔다. 그가 느끼는 내면의 아픔이나 혼란은 점점 약물의 두꺼운 장막 속에 가려졌다. 정신건강의학과 이현우 교수는 이런 상황을 보고 조심스럽게 오 교수의 방을 찾아가 말했다. 오 교수님, 지훈이의 증상이 약물로 통제는 될지 모르겠지만 환자의 근본적인 문제는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지훈 군의 내면적 상태를 좀 더 깊이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요? 오 교수는 단호히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이 박사님, 우리에게 중요한 건 지금 당장 환자의 증상을 관리하고 조절하는 겁니다. 그 이상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아니, 우리가 병명으로 정리를 하고 치료하지 않으면 환자는 그저 혼란 속에서 방치되는 거예요. 이현우 교수는 무거운 마음으로 진료실을 나서면서 속으로 깊은 한숨을 쉬었다. 병명을 붙이고 약물을 처방하는 순간 환자의 내면적 문제는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는 이미 여러 번 경험해왔다. 정말 이게 치료인가? 아니면 우리가 가진 믿음의 함정에 빠진 건가? 지훈의 상태는 겉보기에는 안정되는 듯 했지만 그의 내면에서 고통은 더욱 깊어지고 있었다. 아무도 그의 진정한 목소리를 듣지 않았고 병원이 정한 이름 속에서 지훈은 점점 더 길을 잃어가고 있었다. 서울대병원을 퇴원한 후 지훈의 상태는 더욱 불안정해졌다. 약물 치료는 지속됐지만 발작 증세는 점점 빈번해졌고 약의 부작용으로 인해 지훈의 표정과 행동은 점차 무기력하게 변해갔다. 학교에서의 생활 역시 더는 정상적이지 않았다. 친구들은 지훈을 피했고
교사들은 그의 증상을 관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지훈의 부모는 매일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다. 지훈의 어머니는 다시 이현우 교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교수님, 지훈이가 더 안 좋아지고 있어요. 약을 먹어도 효과가 없고 오히려 더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교수는 어머니의 간절한 목소리에 깊은 고민에 빠졌다. 그는 최근 신경과 오준혁 교수와의 협진 과정에서 느낀 한계와 무력감을 떠올렸다. 검사 결과가 모두 정상인데도 끊임없이 이어지는 이상 증상. 그는 잠시 침묵한 뒤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현재로선 저희 병원에서 더 이상 드릴 수 있는 처방이 없습니다. 검사와 약물 치료가 분명 한계를 드러내고 있어요. 어머니의 숨소리가 순간 떨렸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아이가 계속 아파하고 있는데. 이 교수는 잠시 망설이다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잘 아는 소아 청소년 전문의가 있는데요. 이름은 김미정 원장이고 종로에 아픔 해방 의원이라는 작은 의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청소년기의 발달적인 문제와 심리적인 요인을 함께 다루는 접근으로 많은 성과를 내신 분이에요. 의학적 증상만 보지 않고 아이의 내면적인 갈등이나 마음의 문제를 파악하는데 탁월한 능력을 가진 분입니다. 병원에서 해결 못한 문제를 작은 의원에서 할 수 있을까요? 어머니는 반신반의하는 목소리였다. 이 교수는 신중하게 대답했다. 병원의 의료 시스템이 모든 걸 해결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김 원장은 몸과 마음의 연결을 보는데 뛰어난 의사예요. 지훈이 같은 사례를 여러 번 본 적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가서 상담이라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며칠 후 지훈의 부모는 마지막 희망을 품고 종로의 작은 의원을 찾아갔다. 아픔 해방 의원은 크지 않았지만 따뜻한 분위기가 감도는 곳이었다. 기다리는 동안 지훈의 부모는 초조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잠시 후 진료실에서 부드러운 미소를 띤 김미정 원장이 나와 부모를 맞이했다. 안녕하세요. 지훈이 부모님 맞으시죠? 들어오세요. 진료실에서 김 원장은 서울대병원에서 보내온 검사 결과지와 처방전 기록을 꼼꼼히 살펴본 후 지훈과의 대화를 시작했다. 김 원장은 지훈의 얼굴을 보며 다정히 물었다. 지훈아, 최근에 네가 마음이 힘들었던 일이 있었니? 네가 지금 가장 걱정되거나 힘든 게 뭐니? 지훈은 처음엔 아무 말 없이 바닥만 쳐다보았다. 하지만 김 원장의 편안한 분위기와 진심 어린 태도에 점점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학교에서 친구들한테 미안하고 부모님한테도 죄송해요. 약을 먹어도 자꾸 쓰러지고 이제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김 원장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지훈아, 네가 가진 이 증상은 어쩌면 너의 몸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일지도 몰라. 너의 마음이 겪는 어떤 아픔이나 갈등이 몸을 통해 표현되는 것일 수도 있단다. 우리 함께 네 마음의 이야기를 찾아보자. 지훈의 부모는 김 원장의 말을 들으며 놀라움과 희망이 섞인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지금까지 그 누구도 해주지 않았던 이야기를 처음 듣는 느낌이었다. 진료를 마친 뒤 의원을 나서며 지훈의 아버지는 아내의 손을 꼭 잡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어쩌면 우리가 진짜 필요했던 건 이런 접근이었을지도 몰라. 지훈이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해 줄 사람 말이야. 지훈과 부모는 이날 처음으로 병명이 아닌 지훈이라는 아이의 마음 그 자체를 바라보는 치료를 시작하게 되었다. 지훈이 진료실에서 나간 후 이현우 박사는 진료실 책상 앞에 앉아 깊은 한숨을 쉬었다. 그는 자신의 휴대폰에 저장된 연락처 중
김미정 원장의 번호를 한참 바라보다가 천천히 전화를 걸었다. 미정아, 나 현우야. 잠깐 네 의견을 묻고 싶은 환자 사례가 있어서 말이야. 잠시 후 종로구의 조용한 카페에서 이현우 교수와 김미정 원장이 마주 앉았다. 이 박사는 김 원장에게 지훈의 사례를 가능한 상세히 설명했다. 검사 결과상 모든 신경학적 지표가 정상인데 탄력 발작 증상이 계속 나타나고 있어. 내 경험으로 볼 때 분명 신경 전달 물질의 이상이나 호르몬 불균형 때문일 텐데 아무리 약물을 조정해도 오히려 더 악화되는 상황이야. 이현우 교수는 자신의 진단에 강한 확신을 가진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신체 증상이 이렇게 심하게 나타난다면 분명 뇌나 신경계에 우리가 놓친 문제가 있을 거야. 뭔가 추가적인 검사를 해야 하는 건 아닐까? 김미정 원장은 잠시 커피잔을 만지작거리며 조용히 듣다가 이 박사를 바라보았다. 현우야, 너는 항상 명확한 데이터와 뇌 기능의 문제로 환자를 이해하려고 하지. 그런데 만약 환자의 몸이 아니라 마음이 직접 몸의 증상을 일으키고 있다면 어떨까? 네가 보고 있는 이 탄력 발작이라는 증상이 사실 마음이 보내는 강력한 신호라면? 이 박사는 한순간 멈칫했다. 그는 진지하게 김 원장의 얼굴을 바라보며 질문했다. 그럼 마음의 문제라는 말이야? 하지만 그런 마음의 문제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신경 전달 물질의 불균형이나 뇌의 화학적인 변화로 설명되는 거 아니야? 김 원장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물론 네 말이 틀린 건 아니야. 하지만 너는 환자의 마음을 보지 않고 데이터만 봐. 내가 말하는 마음이란 환자가 살아온 삶에서 어떤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그 과정에서 형성된 믿음이나 두려움 같은 것들이 몸을 통해 표현된다는 의미야. 이런 문제는 약으로 덮어놓을 수 있는 게 아니야. 이 박사는 무언가 낯설고 혼란스러운 느낌이 들었다. 지금까지 그가 믿고 따라왔던 명확한 의학적 패러다임과 김 원장이 말하는 접근법은 너무나 달랐다. 그럼 넌 이 환자를 어떻게 치료하겠다는 거야? 지훈이의 마음을 읽는 거야. 지금 지훈이에게 진짜 문제가 되는 게 무엇인지, 무슨 일이 지훈이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했는지 말이야. 그 아이가 자신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 아니면 자신을 얼마나 억압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해. 이 박사는 여전히 회의적인 표정으로 되물었다. 그러니까 지훈이의 병이 마음 때문이라는 걸 네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지? 김 원장은 차분하고 분명한 어조로 답했다. 지훈이와의 짧은 대화에서도 충분히 알 수 있었어. 지훈이는 자신의 몸이 아니라 친구의 비난에 대한 두려움과 압박감, 그리고 그때 느꼈던 강력한 불안을 몸으로 표현하고 있었어. 너희는 그 증상을 약으로 덮으려고 했지만 마음은 절대 약으로 덮을 수 없어. 이 박사는 깊은 혼란과 고민에 빠졌다. 김 원장이 말하는 방식이 비과학적으로 느껴졌지만 한편으로는 지금까지 자신이 해온 방식이 어쩌면 환자의 진정한 아픔을 외면하는 것이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빠졌다. 미정아, 나도 지훈이의 사례를 보면서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어. 하지만 내 방식에선 이게 최선이었어. 네 방식으로 그 아이를 도울 수 있다면 나는 그걸 막을 이유가 없어. 한번 네 방식을 시도해봐. 김 원장은 안도하는 듯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고마워, 현우야. 네가 열어준 이 가능성을 헛되이 하지 않을게. 두 사람은 각자의 믿음과 의학적 접근 방식이 달랐지만 서로가 환자의 진정한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믿음을 공유하며 조용히 커피를 마셨다. 이 박사는 조용히 생각했다.
어쩌면 의학이란 내가 알고 있는 정답이 아니라 환자마다 다른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일지도 모르겠다. 늦은 오후의 서울대병원 의국에는 무거운 침묵과 불편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신경과 오준혁 교수의 책상 위에는 지훈의 두꺼운 진료 기록이 펼쳐져 있었고 맞은편에 앉아있던 정신건강의학과 이현우 박사는 조용히 숨을 고르며 입을 열었다. 오 교수님, 다시 한번 지훈 군 이야기를 드리게 돼서 죄송하지만 도무지 해결이 나지 않아서요. 오준혁 교수는 지친 표정으로 안경을 벗으며 손으로 눈가를 비볐다. 이 박사님,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검사는 다 해봤잖아요. MRI 해봤지, EEG 해봤지, CT 해봤지, 수면 다원 검사까지 모두 정상이에요. 게다가 현재 기면증하고 탄력 발작으로 진단 내려서 약물 치료 진행했는데 증상 자체는 어느 정도 통제되고 있잖아요. 이 이상 무엇을 더 원하는 거죠? 이 박사는 신중하게 다시 말을 꺼냈다. 문제는 통제되는 게 아니라 통제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 아닐까요? 지훈이는 약물을 먹으면서 매일 몽롱한 상태로 살고 있습니다. 학교 생활은커녕 일상조차 제대로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게 정말 우리가 말하는 정상적인 상태입니까? 오 교수는 목소리를 높이며 단호히 말했다. 그렇다면 다른 대안이 있습니까? 명확한 신경학적 이상이 없는 환자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결국 증상을 관리하고 유지하는 겁니다. 저는요, 저희가 의학자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를 했다고 믿어요. 이 박사는 잠시 머뭇거리다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오 교수님, 제가 보기에 지훈이의 상태는 단순히 뇌나 신경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사실 지훈이는 초등학교 때부터 ADHD 진단을 받고 약물을 복용해왔어요. 그로 인해 스스로를 결함 있는 아이라고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약물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이 지금의 증상을 만든 것일 수도 있어요. 오 교수는 다시 안경을 쓰며 불쾌한 표정을 지었다. 그 말씀이 지금 바로 문제예요. 정신과에서 이야기하는 불안, 두려움 같은 것들은 수치로 측정되지 않습니다. 아니, 우리는 정확한 데이터와 명확한 병리학적 근거로 환자를 다뤄야 되는데 마음, 기억 같은 불확실한 개념에 매달릴 수는 없어요. 이 박사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그 자신도 지금껏 정신의학에서 신경전달물질의 불균형과 뇌의 기능장애로 모든 정신적 문제를 설명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다. 하지만 지훈의 사례는 그가 지닌 모든 믿음을 흔들고 있었다. 오 교수님, 저 역시 똑같은 고민과 갈등을 느낍니다. 하지만 이번 사례는 약물 치료나 명확한 병명 진단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무언가가 있는 듯 합니다. 최소한 이 아이가 처한 삶의 정황과 내면의 고통을 이해하려는 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 교수는 단호히 일어나며 정리했다. 미안한데요. 저는 그런 접근법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의학자지 철학자나 상담사가 아니거든요.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은 명확한 병리를 찾아서 치료하는 겁니다. 그 이상을 하려는 순간 저희는 저희 전문성을 넘어서는 거예요. 이 박사는 더 이상 말을 이을 수 없었다. 방을 나서면서 그는 무거운 마음으로 생각했다. 오 교수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그 자신이 느끼는 의구심과 혼란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었다. 환자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정말로 우리의 전문성을 넘는 일일까? 복도를 걸으며 그는 조용히 스스로에게 물었다. 그리고 지훈을 떠올리며 깊은 고민에 빠졌다. 의료진이 가져야 할 진정한 질문이 무엇인지조차 확신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에서 그는 씁쓸한 자책감을 느끼고 있었다. 고민이 있으시다고요? 황심소로 고민 사연을 보내주세요. 어떻게 참여하냐고요?
막힌 속 뻥 뚫어주고 답답한 고민을 해소해주는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황심소에서는 이런 주제를, 이런 삶의 다양한 고민이나 이슈를 다룹니다. 초등학생이 가지고 있는 고민, 학교 공부하기 싫은데, 학원 가기 싫은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친구들이 저를 왕따시켜요. 우리 집 아이가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하는 학부모의 고민. 중학생 아이가 제가 왜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너무너무 미워요. 성적이 떨어져요. 학교 끝나고 나면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뭐 중학생 고민이 고등학생 고민이 될 수도 있고 또 대학생의 고민도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대학 졸업하고 어디 취직할까요? 저는 왜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없을까요? 이런 연애 문제, 인간관계 문제, 저는 꿈이 없어요. 꿈이 너무 큰데 현실이 달라요. 20대 30대 뭐 전 취준생이에요, 공시생이에요, 뭐 이러면서 제가 시험이 안 되는데요, 시험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고민들도 다루고 있고, 또 심지어는 직장 상사가 문제예요, 동료가 이상해요, 또 내가 계속 이 직장에 있어야 돼요. 저는 어떻게 저희 삶을 좀 더 성공하고 싶은데 어떻게 성공할 수 있나요? 그뿐만 아니에요. 결혼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결혼을 하자니 걱정, 안 하자니 걱정. 내가 생각했던 그 사람이 아니에요. 전 사기 결혼을 한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혼을 할까요 말까요? 자녀를 또 가진 부모들은 내 집 마련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아이를 어떻게 키울까요? 양육을 할까요? 40대, 50대, 60대 살아가면서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제가 갱년기가 왔어요, 제가 힘이 떨어져요, 이 건강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 죽음이 두려워요. 부모님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양원에 보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런 고민까지 황심소에서는 다 다룹니다. 나도 참여해가지고 이야기하고 싶은데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그게 생각하는가 반응도 받고 싶은데 그럴 때 어떻게 하냐고요? 황심소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이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 황심소에 대한 설명란에 들어가 보시면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오픈 채팅방 해가지고 링크가 있습니다. 이게 사연 제보를 하는 링크일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카카오톡으로 이 황심소 단톡방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여러분 나름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고민은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하면 그 고민 사연도 올려도 되고, 이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들, 또 고민들, 궁금한 거 다 카카오톡 이 오픈 채팅방 단톡방에 여러분들의 궁금한 거를 바로 물어보고 또 바로 상담하듯이 여러분들이 피드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카카오톡 황심소 오픈 채팅방 참여하셔가지고 만들어가는 황심소 될 수 있기 바랍니다.